안녕하세요.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바람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배우자의 불륜을 처음 확인하게 된다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머리가 멍하고 현실 감각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시게 되겠죠.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상간녀에게 쫓아가서 머리채를 휘어잡는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추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으세요. 우선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스럽거나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배우자가 내가 남편이 바람난 걸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불륜 증거들을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증거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힘드신 건 알지만 되도록이면 내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륜 증거들로는 블랙박스, 카톡 내용, 통화 내용, 그리고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 구글 타임라인 등 부적절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시려고 해도 그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우선 현장 사진이나 아니면 각서나 아니면 녹음을 하시는 등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증거들을 확보해 놓으셔야 나중에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하는 이혼 소송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겠죠. 다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즉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실 때에는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났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그런 증거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상간자 인적사항들을 알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죠. 최소한의 정보들, 전화번호라든지 간혹 전화번호가 타인명의인 경우도 있어서 딱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추가로 몇 개 더 회사, 집 주소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도 화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겠죠.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행동들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상간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행동들이 뭐가 있냐? 우선 첫 번째로 상간녀를 찾아가서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간녀의 회사나 지인에게 이 불륜 사실을 알린다든지 하는 행동들인데요. 이런 행동들은 상간녀가 문제 삼을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형사 고소권을 취하해달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합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간녀가 잘못한 건데 오히려 내가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시간도 낭비하고 마음 끓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 증거 수집. 증거 수집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최후의 방법으로 불법 증거 수집도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들은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불법 녹음된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 명이 우르르 찾아가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각서나 녹음을 쉽게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소송 진행 중에 상간녀가 말을 바꿔서 나는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카페에서 단 둘이 각서를 받으시거나 녹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들으시면서 얼굴만 봐도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건들을 봐오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불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라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